자, 이번 시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개발법에서 이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개발행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건물을 이제 건축하거나 또는 토지 형질 변경 이런 행위가 법에서 이제 개발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뭐 시장 구조 등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법에서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개발법상 개발행위로 허가 받는 거하고 건축법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는 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국토개발법에서는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허가는 대상 행위가 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이 지정되어 있을 때 해당 행위가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또는 용도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그런 거 판단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토지 관련해서 도시공계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고압등지 대상 토지일 때는 해당된 건물에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게 도시공계시설 설치에 대해서 뭐 장애가 되는지 또는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과 관련된 허가는 주로 이제 건축할 대지를 규정해서 뭐 법이 정하고 있는 높이 기준이라든지 또는 용적률,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건 건축법상의 이제 허가입니다. 자, 그래서 국토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법상의 이제 허가하고 이건 약간 좀 의미가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개발행위가 이렇게 되는데 법에서 이제 6가지 행위입니다. 6개 행위와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제 홍합건자 선언인데 홍합건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홍합건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장관하고 도지사하고 특별시 광역시의 이제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일단 허가권자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6가지. 첫 번째 이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입니다. 건축물의 이제 건축은 건축법상의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 되는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여기 이제 5가지 행위가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국토개발법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작물의 설치에 되겠습니다. 자, 공작물은 일단 뭐 건축물도 이제 공작물인데 지붕이 없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시설물이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뭐 굴뚝이라든지 또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공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상, 즉 토지의 이제 모습을 바꾸는 게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그다음 정지, 포장, 자 이런 행위가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자, 절토라는 것은 토지가 있으면 해당된 토지를 자 이렇게 이제 다 잘라내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절토입니다. 그래서 절토 보시면 땅 깎기 되는데 표현이 이제 한자에서 뭐 한글로 이제 표현이 바뀌면 땅 깎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토에서 나있는데 자 성토는 이런 부분 뭐 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메우는 이와 같은 행위가 성토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성토는 다른 말로 흙 쌓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지는 이와 같이 이제 불퉁불퉁한 지표면을 평평하게 이제 펴는 게 정지입니다. 그다음 이제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장하고 주로 뭐 도로 설치 등과 관련해서 뭐 아스팔트 이런 걸 까는 행위가 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 승토, 정지, 포장 이런 행위가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이 되고 여기나 이제 절토, 승토, 정지, 포장 여기다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도 여기 이제 토지 형질 변경으로 봅니다. 공유 수면 매립이라는 건 뭐 바다가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내우는 행위가 공유 수면 매립입니다. 근데 여기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토지 형질 변경에는 절토, 승토, 정지, 포장 이거 위에 공유 수면 매립과 관련해서도 포함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된다. 자,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이지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와 같은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로 경작이니까 농사 지을 목적이죠. 이와 같은 이제 경작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형질 변경. 자, 주로 이제 농업 경작과 관련해서는 수확이 끝나면 다시 토지를 뭐 객토를 한다든지 갈아 엎는 행위입니다. 뭐 그것도 여기 나 있는 뭐 절토나 승토 뭐 이런 행위에 해당되는데 경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형질 변경은 워낙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가 받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에 한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경작을 위한 경우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때는 허가 대상에 이제 제외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경우 전답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하고 답 사이 지목 변경은 워낙 이제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이제 제외되고 경작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가 받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허가 받는 대상. 자, 토석의 이제 채취입니다. 그 토석의 채취는 헉, 모래, 자갈, 바위더, 토석을 이제 채취한 행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도 만약에 산이 있고 윤야가 있으면 여기 이제 채굴과 관련해서 허가 받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채굴하는 게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개발로 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토지 분할. 자, 토지 분할도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뭐 토지 분할 자체가 개발은 아니지만 토지 분할이 도시공개시설 설치하는데 영향을 주는지 또는 토지 분할이 용도 지역 등의 지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자, 이런 걸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상에 대지 분할에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할이라 하더라도 국토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축법상 대지 분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의 대지 분할은 대지 안에 건물이 있을 때 이때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과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이제 적용 대상인 토지와 관련해서 대지 분할은 여기 국토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는 대상 여기서 이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의 이제 대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 이제 분할은
건축법이 이제 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건축법이 이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받아야 하는 대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뭐 인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 있는 건 주로 공유토지와 관련해서 공유자 간의 공유물 분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국토개법상 각각 허가 대상에 이제 포함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이제 토지를 분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일단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 기준 이상일 때만 건축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면적 미만이면 여기 개발행위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계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주로 공유 토지와 관련해서 공유물 분할에 따른 토지 분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토지 분할한 대상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적치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용도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잘 기억하시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지역은 주로 경관, 즉 자연경관 풍치가 중요한 거고, 울타리 밖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건을 쌓아두는 부분이 이 부분이 높이가 높으면 경관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자기 집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두고자 한다. 이때는 가까이 이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을 잘 기억해 두시고,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서 자, 농림지역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울타리 밖에, 즉 담장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고자 한다. 이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냐 하는데,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허가 대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이죠. 근데 여기 이제 녹지지역도 도시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제 녹지지역은 경관보호가 이제 주목적인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로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건축하려면 건축 자재 등을 쌓아둬야 돼서, 이때 이제 건축 자재 쌓아둘 때는 주로 공사 현장 주변에다가 쌓아둡니다. 이런 경우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허가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때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은 주로 수확이 끝나면 수확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와 같은 수확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수확물이 많으면 자기 집이 아니고 바깥 부분에도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도 자기 집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건 허가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할 테니까 잘 공부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잘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일 때,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이때가 허가 대상이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여기 용도지역은 울타리 밖에 쌓아둔다 하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항과 관련해서 변경이 있는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허가받으면 개발행위자, 그 다음 소재하고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이제 규모,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대지 면적, 이런 부분이 허가와 관련해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소재나 지번이라든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든지 대지 면적,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게 되면 원칙은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다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변경이 되면서 건축 면적이나 또는 연면적, 이런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다. 또는 사업부지 대지 면적에서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변동사항과 관련해서는 원래 허가받은 사항과 관련해서 다시 뭘 해야 되냐,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이 있대. 변경이 됐지만 규모 크기가 좀 적다. 그럼 이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르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는 경미한 사항이 받게 되면 이때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권자한테 갖다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는 변경사항과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가 아니고 뭐만 하면 되냐, 통지만 하면 된다. 통지사항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럼 이와 같이 이제 통지사항인 경미한 사항은 범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 다음 사업 부지와 관련해서 사업의 부지 면적, 즉 대지 면적이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이제 연면적과 관련해서 5% 범위 내에서 축소가 되는 경우 제외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경미한 사항 변경을 보고, 이때는 허가권자한테 변경사항에 대해서 뭐만 하면 되냐, 통지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받은 사업기간 단축이 됐다. 만약에 이제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다. 그리고 11월 1일로 해서 단축이 된다. 단축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부지면적이나 연면적이 5% 범위 내에서 축소, 5% 범위 내에서 줄어들 때, 이런 경우가 경미한 사항 변경을 보고 이때는 각각 통지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축되는 거하고 축소되는 거, 이거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이거는 사후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필요한 조치가 이제 끝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신고. 그래서 뭐 홍수 등이 나가지고 해당되는 이제 행위와 관련해서 홍수에 의해서 집이 파손이 됐다. 그럼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와 관련해서는 허가받고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조치가 이제 끝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가까이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개축, 정축, 재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축이나 개축이나 재축되는 부분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일 때는 건축법상 이제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 정축, 재축이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가 된다. 정축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다. 그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허가 등은 이제 필요 없이 건축법에 따라서 그냥 신고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경미한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경미한 행위와 관련해서 각각 유형별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은 분이고, 뭐 이분은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면 주로 이제 수치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공작물 설치가 나있는데, 공작물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냐,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나 무게, 각각 부피, 이런 분이 이제 단위가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나 있는 것,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여기서 이제 비닐하우스도 공작물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이제 농림어업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이거나 임업이나 업용 용도로 해서 설치가 되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여기 이제 세 개 용도 지역에서 설치가 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일 때는 농림어업용 설치가 되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대상은 아닌데, 단지 그 용도가 육상어류 양식장, 자, 그래서 비닐하우스 용도가 육상어류 양식장 용도로 해서 설치가 된다. 이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외한다는 건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제외되니까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와 관련해서 일단 용도지역, 녹지, 관리, 농림지역일 때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사항은 아니다. 근데 그 용도가 육상어류 양식장 용도일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여기 대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설치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허가를 받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제 자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봐야겠습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 그게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다섯 가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여기가 딱 법에서 규정이 5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이제 종종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할 때, 사도니까 개인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그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분할할 때 분할 대상 토지 용도가 공공용지나 공용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에 분할 또는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려하기 위한 분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국유재산법에서 이제 따로 하겠지만, 그와 같은 경우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해서 분할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의 토지 분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설로 즉 도로 등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지형도면까지 작성이 돼서 고시가 된 그런 토지의 분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이니까 이때는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 5가지입니다. 그리고 얘는 내용이 중요해서 출제된 게 아니고 시험 문제 출제되기가
구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출제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발행위 이제 허가와 관련해서 일단 허가권자는 이제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국토해법에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허가 신청서에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설치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환경 오염의 방지,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의 방지나 유해 방지 등의 내용을 각각 이제 첨부해서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각각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이 일단 첨부되는 것과 관련해서 건물의 이제 건축 등과 관련해서 기반 시설 설치, 즉 도로라든지 수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따른 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 그리고 환경 오염의 방지나 유해 방지와 관련된 이런 계획을 첨부를 해서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반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 계획이나 용지 확보와 관련된 계획이 각각 계획이 이제 첨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허가 신청할 때는 이 부분 기반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해당되는 계획서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시간 이제 하겠지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 설치 또는 그에 따른 용지 확보와 관련된 계획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허가 신청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잘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일단 법에서 5가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에 따른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토지 형질 변경 등의 이제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 규모가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개발행위 이제 내용 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나 또는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적합해야 된다. 즉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시공계획 사업에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시공계획 사업은 세 가지 사업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로 설치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하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업이 도시군계획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뭐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개발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나 토지 이용 계획이나 또는 건축물의 높이나 이런 부분이 주변 환경하고 경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변 지역이나 주변 환경 이런 거하고 각각 개발에 따라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등이나 경사도 이런 부분이 주변 지역,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개발에 따라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된다. 기반 시설 설치, 즉 도로 설치라든지 공원 설치라든지 그리고 기반 시설 설치에 따른 용지 확보 등의 이제 계획이 각각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토개발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 행위에 따른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여기 나 있는 다섯 가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제목에 따라서 여기 기준 다섯 가지 기준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뭐 기준이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오지 쓴다니까 그대로 해도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개 기준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 있는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 규모와 관련해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관련된 면적 기준이 법에서 이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 기준이 5,000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자, 이렇게 있는데 세 개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5,000제곱미터 미만은 보전 녹지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개발을 할 때 이때는 이제 토지 형질 변경되는 부분 개발행위 이제 규모와 관련해서는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만 제곱미터 미만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자, 여기 이제 용도지역에서 개발할 때 이때 규모는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중에서는 공업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여기 이제 세 개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면적 기준이 각각 이제 3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 기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준이 5,000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준 면적 이상이 될 때는 이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허가를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럼 이때는 시장 군수가 바로 직접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 있는 면적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허가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과 관련해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 허가 기준은 시험 문제 출제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섯 가지 기준, 기본적인 이제 허가 기준 잘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행위 규모와 관련해서 여기에 5,000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관련된 용도지역을 연결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뭐 면적기준 정보 5,000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 두 가지 이제 가장 낮고,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은 각각 다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면적 기준 이거 이제 잘 봐두시고, 그래서 개발행위 일단 허가 기준, 이거 이제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이거는 사후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필요한 조치가 이제 끝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신고. 그래서 뭐 홍수 등이 나가지고 해당되는 이제 행위와 관련해서 홍수에 의해서 집이 파손이 됐다. 그럼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와 관련해서는 허가받고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조치가 이제 끝나고 나서 1개월 이내 가까이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개축, 정축, 재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정축이나 개축이나 재축되는 부분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일 때는 건축법상 이제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 정축, 재축이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가 된다. 정축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다.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허가 등은 이제 필요 없이 건축법에 따라서 그냥 신고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경미한 행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 대통령령에서 경미한 행위와 관련해서 각각 유형별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은 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주로 이제 수치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공작물 설치가 나있는데, 공작물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냐,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나 무게, 각각 부피, 이런 부분이 이제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여기서 이제 비닐하우스도 공작물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이제 농림어업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이거나 임업이나 업용 용도로 해서 설치가 되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여기 이제 세 개 용도 지역에서 설치가 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일 때는 농림어업용 설치가 되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대상은 아닌데 단지 그 용도가 육상어류 양식장, 자, 그래서 비닐하우스 용도가 육상어류 양식장 용도로 해서 설치가 된다. 이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데, 제외한다는 건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와 관련해서 일단 용도지역, 녹지, 관리, 농림지역일 때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사항은 아니다. 근데 그 용도가 육상어류 양식장 용도일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여기 대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설치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허가를 받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이제 자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봐야겠습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 그게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5가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여기가 딱 법에서 규정이 5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이제 종종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할 때, 사도니까 개인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그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분할할 때 분할 대상 토지 용도가 공공용지나 공용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에 분할 또는 일반 재산을 매각, 귀환, 양려하기 위한 분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국유재산법에서 이제 따로 하겠지만, 그와 같은 경우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해서 분할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의 토지 분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설로 즉 도로 등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지형도면까지 작성이 돼서 고시가 된 그런 토지의 분할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이니까 이때는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 5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용이 중요해서 출제된 게 아니고 시험 문제 출제되기가 구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출제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발행위 이제 허가와 관련해서 일단 허가권자는 이제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국토개법에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허가 신청서에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설치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환경 오염의 방지,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의 방지나 유해 방지 등의 내용을 각각 이제 첨부해서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각각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가 신청이 일단 첨부되는 것과 관련해서 건물의 이제 건축 등과 관련해서 기반 시설 설치, 즉 도로라든지 수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따른 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 그리고 환경 오염의 방지나 유해 방지와 관련된 이런 계획을 첨부를 해서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반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 계획이나 용지 확보와 관련된 계획이 각각 계획이 이제 첨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허가 신청할 때는 이 부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해당되는 이제 계획서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시간 이제 하겠지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따른 용지 확보와 관련된 계획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허가 신청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잘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허가 신청기에 되면 허가권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일단 법에서 5가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에 따른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토지 형질 변경 등의 이제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 규모가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개발행위 이제 내용 자체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나 또는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적합해야 된다. 즉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시공계획 사업에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시공계획 사업은 세 가지 사업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로 설치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하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사업이 도시군계획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뭐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개발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나 토지 이용 계획이나 또는 건축물의 높이나 이런 부분이 주변 환경하고 경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변 지역이나 주변 환경 이런 거하고 각각 개발에 따라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등이나 경사도 이런 부분이 주변 지역,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개발에 따라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된다. 기반 시설 설치에 도로 설치라든지 공원 설치라든지 그리고 기반 시설 설치에 따른 용지 확보 등의 이제 계획이 각각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토개발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 행위에 따른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여기 나 있는 5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제목에 따라서 여기 기준 5가지 기준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뭐 기준이 5가지이기 때문에 시험에 좀 오시 쓴다니까 그대로 해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5개 기준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 있는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 규모와 관련해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토지 형질 변경 관련된 면적 기준이 법에서 이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 기준이 5,000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자, 이렇게 이제 세 개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자, 그래서 5,000제곱미터 미만은 보전 녹지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개발을 할 때 이때는 이제 토지 형질 변경되는 부분 개발행위 이제 규모와 관련해서는 5,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만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만 제곱미터 미만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자, 여기 이제 용도지역에서 개발할 때, 이때 이 규모는 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중에서는 공업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여기 이제 세 개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면적 비율이 가까이 이제 3만 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 기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준이 5천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준 면적 이상이 될 때는, 이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허가를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5천 제곱미터 미만이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럼 이때는 시장 군수가 바로 직접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 있는 면적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허가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과 관련해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 허가 기준은 시험 문제 출제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5가지 기준, 기본적인 이제 허가 기준 잘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행위 규모와 관련해서 여기에 5천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관련된 용도지역을 연결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면적 기준 정보 5천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 두 가지 이제 가장 낮고,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은 각각 다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면적 기준 이거 이제 잘 봐두시고, 그래서 개발행위 일단 허가 기준, 이거 이제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